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오수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의 주제는 Solutions for Noisy Labeling Problem in Hybrid Question Answering으로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서 노이지 라벨링 프로그램을 다루는 두 편의 논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와 노이지 라벨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오버뷰에서 설명드린 다음에 비록 이번 세미나에서는 메인으로 담지 못했지만 또 다른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서 노이즈 라벨링 프로그램을 다루는 두 편의 추가적인 논문을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번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두 편의 논문을 소개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하이브리드 퀘스천 앤서링이란 텍스트와 테이블 두 가지 유형의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답을 도출해내는 퀘스천 앤서링의 한 분야입니다. 텍스트와 테이블을 모두 다루는 멀티모달이면서도 텍스트만 참고를 하거나 테이블만 참고를 해서는 답을 낼 수 없고 텍스트와 테이블을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참조해야지 답을 낼 수가 있는 이러한 멀티 호흡의 특징을 가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태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수진님과 관련된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셀마다 이 셀에 속하는 텍스트와 관련된 링크가 연결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수지가 나온 고등학교는 어느 구에 위치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수지와 관련된 테이블만 참고를 하거나 또는 수지가 나온 이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라는 패세지만을 참고를 하면 정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지와 관련된 테이블에서 학적과 관련된 로우를 찾아서 이 셀에 연결된 패세지를 참조를 해야지만 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테이블과 텍스트를 모두 참고하면서도 또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를 해서 답을 내는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QA라는 태스크를 제안하고 첫 번째로 데이터를 공개한 논문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QA 논문입니다. 하이브리드 QA 논문에서 공개한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은 위키피디아를 기반으로 제작된 첫 번째 하이브리드 QA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찾기 위해선 테이블과 텍스트 간의 멀티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과 관련된 테이블과 패세지 그리고 정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이 질문별로 질문과 관련된 테이블과 패세지가 이미 주어졌다면 이런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을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형태로 확장한 데이터가 바로 OTT QA입니다. OTT QA의 경우에는 질문과 테이블과 텍스트로 구성된 거대한 위키피디아 코퍼스와 질문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과 패세지를 위키피디아 코퍼스에서 반환을 해오고 그렇게 반환되어 테이블과 텍스트에서 정답을 찾는 단계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한 챌린지들이 있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테이블이 가지는 정보와 텍스트가 가지는 정보를 어떻게 같이 학습할 것인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테이블과 패세지를 모두 참고를 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과 텍스트를 모두 에비던스로 삼을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에비던스가 되는 소스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관련된 테이블과 패세지를 모두 입력으로 구성을 하기에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PLM들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과 관련된 테이블과 패세지가 주어졌을 때 이 테이블의 어떤 셀, 그리고 이런 여러 패세지들 중에 어떤 패세지가 정답을 포함하고 있을지 그걸 1차적으로 좀 필터링하는 느낌의 리트리버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반환되어 온 여러 에비던스들에서 이제 실제 정답을 찾아내는 리더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과 텍스트 두 개의 모달로 구성이 된 만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은 두 가지 갈래로 이 리트리버와 리더의 입력을 구성을 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리트리버 단계에서 텍스트와 테이블 리트리버를 따로따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리더 단에서 각 리트리버로부터 반환되어 온 인풋을 하나의 인풋으로 구성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논문의 구성 방식이고,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논문의 구성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텍스트와 테이블을 하나의 입력으로, 리트리버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각 셀마다 연결된 패세지들이 있을 때 셀 옆에 패세지를 컨캣을 해서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또는 로우 단위 리트리버의 경우 이렇게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된 셀들을 여러 개 합쳐가지고 입력으로 구성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텍스트와 테이블을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 단에서는 이제 리트리버로부터 반환되어 온 아웃풋을 바로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서 가장 핵심은 리트리버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정답이 담긴 에비던스들을 리트리버가 잘 반환해 오지 못하면 리더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은 대부분 리트리버 단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셀이 또 어떤 패세지가 중요한지를 필터링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QA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테이블의 경우에도 평균 70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고, 패러그래프의 경우에도 엔티티와 관련된 위키피디아 디스크립션 첫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하나의 셀에도 매우 여러 링크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셀, 그리고 여러 링크에 연결된 여러 패러그래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을 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관련 있는 에비던스들을 찾아내오는 그 리트리버 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QA에서 좀 주요한 챌린지였다면, 이번에 ACL 23년도에 게재된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의 3편의 논문은 모두 노이즈 라벨링 플러그램의 메인은 아니더라도 일부러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 라벨링 플러그램을 다루는 3편의 논문 중에 저는 이 위에 2편의 논문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노이즈 라벨링 플러그램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최근에 공개된 3편의 논문이 모두 이거를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분명히 멀티홉이 큰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관련된 테이블과 텍스트 그리고 정답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질문으로부터 어떤 테이블 셀 그리고 어떤 셀에 연결된 패세지를 타고 정답을 냈는지에 대한 이런 리즈닝 패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라벨링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위치, 어떤 셀이나 또는 어떤 패세지의 특정 스팬을 정답으로 학습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처리 과정에서 직접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와 관련된 지문을 하고 있는데 정답이 1이다 하면은 사실 1이란 숫자는 여러 셀이나 또는 여러 패세지에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답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 단순히 전체 테이블에서 처음 등장한 셀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아예 모든 1을 정답으로 처리하게 되면 모델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정답만을 1로 라벨링하거나 또는 모든 정답 텍스트를 1로 라벨링하는 경우에 모델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문제를 노이지 라벨링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세미나에서는 메인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이전에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을 다뤘던 논문 2편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이트입니다. 메이트는 제가 첫 번째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논문이기도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세미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트는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대표적인 테이블 QA 모델 중 하나인 타파스의 후속편 같은 느낌으로 또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모델로 크기가 큰 테이블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스파스 어텐션 트랜스포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메이트의 모티베이션은 특정 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여기 보이시는 흰색 부분의 셀들이 아니라 같은 행 또는 같은 열에 속하는 셀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셀에 사실상 어텐션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헤드를 6개씩 나눠서 이 6개의 헤드에서는 같은 행에 속하는 셀에만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또 나머지 6개의 헤드에서는 같은 열에 속하는 셀에만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스파스 어텐션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파스 어텐션 구조로 사전학습이 완료된 메이트를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QA 데이터 셋으로만 실험을 수행하고 성능을 리포팅했지만 메이트의 경우에는 모티베이션 자체가 크기가 큰 테이블을 입력으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QA 데이터 셋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이브리드 QA 데이터 셋에 대한 실험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QA 데이터 셋을 풀어내기 위해서 메이트는 포인트 R이라는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가장 먼저 expand 셀을 선택을 하고 그 셀 내에서 정답을 찾는 2스테이지로 구성된 학습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expand 셀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이블과 텍스트를 언제 합치냐를 봤을 때 얘는 이제 가장 먼저 맨 처음부터 아예 셀에 연결된 텍스트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셀에 연결된 패시지를 이렇게 옆에 이어가지고 하나의 셀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셀을 관련된 패시지까지 익스팬드해서 한 다음에 모든 하나의 테이블 전체를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셀을 익스팬드 할 때 사실상 셀에 여러 개의 패시지가 링킹된 경우에 이 모든 패시지를 이 셀에 갖다 붙이는 것은 모델의 인풋 맥스 랭스를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트는 이 엔티티에 연결된 디스크립션별로 TF-IDF 기준 질문과 가장 유사한 탑 K개의 문장만을 이용하였고 그랬을 때 약 97%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2048개 토큰 내로 인풋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셀로 재구성된 테이블을 입력으로 받았을 때
웨이트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정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답을 포함한 셀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학습을 하는 셀 셀렉션 스테이지. 두 번째는 이렇게 앞서서 선택된 셀 내에서 실제로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스팬을 찾아내도록 학습을 하는 패세지 리딩 스테이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정답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굉장히 여러 로 그리고 여러 패세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트에서는 이러한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을 셀 셀렉션 스테이지에서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메이트가 진행한 1차적인 셀 셀렉션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이 셀이 정답을 포함한 셀일지 아닐지에 대한 이진 분류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메이트에서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을 완화하기 위해 조금 변형을 준 부분이 다음 이 QZ 부분인데 이 QZ는 전체 셀 중 정답을 포함한 셀에 한한 소프트 라벨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를 예시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연구실인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런 세 가지 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록 정답 DSP 연구실이 포함된 셀은 2개이지만 사실상 정확히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컨텍스트가 포함된 셀은 이 첫 번째 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라벨링이 정말 노이즈하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다면 100이 라벨일 테고, 만약에 그냥 정답이 나온 모든 셀을 정답 처리한다면 라벨이 110으로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델의 예측을 다음과 같이 했을 때 노이즈가 없는 라벨일 경우에는 예측을 잘했기 때문에 로스가 낮게 나오지만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로스가 높게 찍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이제 정답에 대한 정확한 컨텍스트가 아닌 두 번째 셀에 대해서도 이제 라벨이 그 1에 대한 확률이 커질 수 있도록 학습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델이 학습을 정확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메이트는 그냥 1을 라벨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소프트한 라벨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로 이 전체 셀 중 3개의 셀 중 정답을 포함한 셀들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구해서 이제 이 확률 분포들을 이 각 셀에 대한 라벨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셀별로 나온 정답의 확률이 0.8, 0.2였다면은 이걸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했을 때 비록 노이즈가 아예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로스가 크게 찍히지만 완전 노이즈 할 때보다는 로스가 작게 찍힘으로써 좀 잘못된 라벨링에 대한 모델의 학습 방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TACR입니다. TACR은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편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ACL 23년도에 파인딩스로 게재된 논문인데요. 비록 TACR도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주로 다루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빼게 되었습니다. TACR의 풀네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TACR은 테이블 퀘스천 얼라인먼트를 학습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테이블 퀘스천 얼라인먼트란 질문과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 질문과 테이블에서 어떠한 헤더들이 가장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어떠한 헤더가 관련이 있는지를 모델이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사실상 정답 셀의 컬럼은 찾았다고 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셀이 정답인지에 대한 정보가 라벨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질문에 대응되는 컬럼에 대한 헤더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런 테이블 퀘스천 얼라이먼트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을 가지고 직접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가장 먼저는 텍스트와 테이블을 잇는 브릿지 엔티티, 그리고 브릿지 엔티티를 포함한 테이블과 패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멀티 오브 퀘스천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테이블의 어떠한 헤더들이 이제 질문과 좀 얼라인 되는지를 라벨링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좀 룰 베이스 기법을 사용을 해서 라벨링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TACR은 앞선 장에서 나온 테이블 퀘스천 얼라인먼트가 논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리트리벌 단에 엄청 초점을 맞추고 있지, 리더 단에는 사실상 좀 힘을 빼고 있는 것을 논문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리더 단에서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TACR에서는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정답이 한 번만 등장하는 깨끗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정답이 2번 이상 등장하는 데이터인 경우 학습된 셀 셀렉션 모듈로부터 탑 K개의 셀을 반환을 해서 이 중 한 개를 포지티브 샘플, 나머지를 정답이 없는 네거티브 샘플로 설정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탑 K개로 반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셀이 여러 정답 텍스트가 여러 셀에서 등장한 경우 패시지 리더를 학습을 할 때는 어떤 셀이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답이 이렇게 있을 때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답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15개의 셀에서 나왔다. 그러면 총 1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여기서 한 개만 정답을 찾는 데 적합한 컨텍스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 텍스트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 굉장히 리더 단의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탑 K개만을 반환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노이지한 데이터를 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셀 셀렉션 모듈로부터 반환된 셀은 아무래도 정답 텍스트를 찾는 데 필요한 컨텍스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습에 방해가 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와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관련된 논문 2편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번 세미나 영상의 핵심인 2편의 논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편의 논문은 각각 MIT QA와 SS3H QA로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고, 다만 다루고 있는 그 범위가 두 개가 약간 다른데요. 이 MIT QA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에만 완전히 초점을 맞춘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 라벨링 중에서도 이제 정답이 빨간색처럼 여러 로, 또 여러 패세지에 등장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답이 이런 하나의 패시지 내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S3HQA의 경우에는 그냥 빨간색처럼 정답이 여러 로, 패시지에 등장하는 경우만을 다루는 대신 다른 두 가지 모듈을 더 추가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MIT QA입니다. MIT QA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들고 있는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질문과 정답이 주어졌을 때 사실상 이 정답을 찾는 컨텍스트는 이 패시지의 마지막 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8 같은 숫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흔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인 만큼 이 정답이 포함된 컨텍스트와 관련이 아예 없는 다른 로우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정답이 컨텍스트가 포함된 패시지 내에서도 바로 전문장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정답이 여러 로우에 등장하거나 하나의 패시지 내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이러한 노이즈 라벨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MIT QA입니다. MIT QA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스플리터, 그 다음에 패시지 필터, 로우 리트리버, 앤서 인스트랙터, 조인트 로우 스팬 리랭커를 거쳐서 최종 정답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지금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스플리터입니다. 테이블 스플리터는 이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테이블을 쪼개서 리트리버의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리트리버 유닛으로 분리하는 단계인데요. 이 하나의 리트리버 유닛은 하나의 로우 그리고 해당 로우에 속하는 셀에 연결된 패시지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테이블이 하나의 컬럼 그리고 하나의 로우로 구성된 테이블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로우를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풀어 써볼 수가 있을 테고, 이 각 셀에 연결된 패시지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로우에 속하는 모든 셀, 그리고 셀에 연결된 모든 패시지들을 하나의 리트리버 유닛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로우에 연결된 패시지가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PLM들의 맥스랭스가 512인 만큼 모델의 입력 길이를 초과하게 돼서 이게 많은 정보가 잘리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MIT QA에서는 패시지 필터라는 단계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패시지 필터는 로우에 연결된 패시지 간의 입력 순서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모델의 입력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만약에 511을 넘어서 잘리게 되더라도 질문과 가장 관련 없는 패시지들을 트렁케이션 되게 하고, 질문과 관련 있는 패시지들은 최대한 이제 보존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단계입니다. 입력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패시지별로 스코어가 필요한데, 이 패시지별 스코어는 MS 말코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된 센텐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로우 리트리버입니다. 제가 거의 초반 부분에 리트리버 리더 2스테이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마다 테이블 텍스트를 언제 입력으로 함께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의 경우에는 리트리버 단에서는 테이블과 텍스트를 각각 입력으로 받아서 따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따로 학습된 리트리버로부터 반환된 텍스트와 테이블을 받아서 이제 리더 단의 입력으로는 함께 구성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MIT QA에서는 아예 리트리버를 태우기 전부터 텍스트와 테이블을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리트리버 유닛을 구성을 할 때도 확인하셨겠지만
이 로우 리트리버의 입력은 다음과 같이 질문 그리고 하나의 로우에 포함된 모든 셀 그리고 테이블의 메타데이터, 로우에 연결된 필터링을 통과한 모든 패세지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 하나의 로우를 표현한 이 부분을 테이블 QA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간략히 셀을 좀 문장 형태로 나타내는 테이블 QA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BC라는 헤더가 있고 각각 속한 소문자 ABC 셀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뭐 ABC 먼저 컬럼 헤더 쓰고 다음에 이제 하나의 로우에 속하는 셀들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써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입력 자체에서는 테이블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테이블의 구조를 학습하는 단계가 대부분의 논문에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논문들은 테이블의 구조를 그냥 문장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header A is cell A 하고 B is B 이런 식으로 셀을 문장 형태로 나타내서 입력으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리트리버 단의 입력부터 메인은 테이블과 텍스트를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주었을 때 논문에서 확인하기를 하이브리드 QA의 40%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정답이 2개 이상의 로우에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답 텍스트를 포함한 모든 로우를 정답으로 간주해서 리트리버를 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답과 전혀 관련이 없는 로우들도 이제 관련이 있는 로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리트리버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MIT QA에서는 로우 리트리버를 학습하기 위한 멀티 인스턴스 트레이닝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리는 것을 놓쳤는데 이 MIT QA의 로우 리트리버 모델은 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입력으로 주어진 로우에 정답이 있을지 아닐지를 이진 분류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멀티 인스턴스 트레이닝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좀 쉽게 표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각 로우가 하나의 로우이고 로우별로 로우의 로스 그리고 라벨을 나타내 봤습니다. 이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총 3개의 로우가 1로 라벨링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중 단 하나의 파란색 로우만이 진짜 정답을 포함한 로우인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라벨이 이렇게 주어지고 로스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이 정답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짜 정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컨텍스트가 아닌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1로 라벨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스들이 낮아지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버의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멀티 인스턴스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1로 라벨링된 데이터들 중 하나의 로스, 가장 작은 로스 값만을 이제 더 작아지게 하도록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3가지의 로스 중에서 0.3이 가장 작기 때문에 이 0.3만 작아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학습할 때처럼 1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모두 1로 예측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1로 라벨링된 데이터 중 하나라도 1로 예측을 잘하면 로스가 커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보다는 이 노이즈 라벨링한 데이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인스턴스 트레이닝과 함께 커리큘럼 러닝 방식을 진행을 했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학습 초반에는 좀 쉬운 데이터, 즉 0으로 라벨링 된 네거티브 로우나 또는 정답이 하나의 로우에만 속한 클린한 데이터의 1로 라벨링 된 포지티브 로우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정답이 여러 로우에 속한 데이터의 1로 라벨링 된 포지티브 로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앤서 익스트랙터 단계입니다. 앞선 로우 리트리버가 만약에 정답을 포함한 로우를 잘 선택했더라도 만약 로우에 연결된 여러 패스지들에서 정답 스팬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색 박스 쳐진 부분이 바로 이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럴 때 단순히 첫 번째로 등장한 스팬을 정답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등장한 모든 스팬을 정답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델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IT QA에서는 또 멀티 인스턴스, 즉 멀티 스팬 트레이닝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정답이 한 개인 클린한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이니셜 한 앤서 익스트랙터 모델, 초기의 앤서 익스트랙터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정답이 2개 이상인 데이터들을 라벨링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라벨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종적인 앤서 익스트랙터 모델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정답과 관련된 로우, 그리고 정답과 관련된 로우에 연결된 패스지에 속하는 이 여러 정답 스팬의 집합, 그리고 퀘스천과 테이블로 구성된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답 스팬이 한 번만 등장하는 D1 가지고 첫 번째 이니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 스팬이 2번 이상 등장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앞서 학습된 이니셜 모델을 이용해서 가장 스코어가 높게 찍히는 스팬을 이제 실제 진짜 정답으로 간주하고 라벨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이 모두 완료된 데이터들을 최종적으로 합쳐서 최종 Final Answer Extractor 모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 R이 정답과 관련된 로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실상 정답과 관련된 로우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브하게 정답이 등장한 로우라면 모든 로우를 학습에 활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사실상 정답이 아닌 로우에 대해서도 정답을 뽑아내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이 앤서 익스트랙터 모델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MIT QA에서는 로우 리트리버 피드백이라고 이미 이전에 학습된 로우 리트리버를 사용을 해서 이 앤서 익스트랙터 단계에 활용될 로우를 선정을 하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코드를 통해 확인을 했을 때 총 로우 리트리버부터 탑 5개의 로우를 반환을 하고 정답이 있는 거는 1로, 그리고 정답이 없는 거에는 스쿼드 2.0 데이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답을 낼 수 없는 데이터에 is impossible이라고 라벨링을 하는데요. 이렇게 is impossible이라고 라벨링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인트 리랭커입니다. 저희가 앞서 학습을 한 이 로우 리트리버의 성능이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위 한 개의 로우만을 반환을 했을 때보단 여러 개의 로우를 반환했을 때 반환된 로우들 안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MIT-Q에서는 상위 5개의 로우를 정답을 내기 위해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각 로우별로 앤서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또 특정 스팬이 도출이 되고 그 스팬별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 로우 리트리버와 앤서 익스트랙터를 통해 로우에 대한 점수 그리고 도출된 앤서 익스트랙터로부터 도출된 스팬에 대한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수를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리랭킹을 수행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스팬을 정답으로 도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수도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총 로우 리트리버로부터는 하나의 스코어가 도출이 되고 앤서 익스트랙터로부터는 이제 스팬의 시작과 끝 두 가지에 대한 스코어가 도출이 되는데, 총 이 세 가지 스코어가 주어졌을 때 어떤 스코어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줘서 최종 점수를 계산을 해야지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오나를 MIT QA에서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리드 서치를 수행을 하여 최종적으로 최적의 웨이트를 탐색을 하게 되고 가장 대부 데이터셋에 대해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그러한 웨이트를 탐색을 하게 되고, 그 웨이트를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5개를 반환을 해서 해당 웨이트로 각 도출된 스팬의 점수를 다시 매겨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스팬을 정답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MIT QA는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이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으로만 실험을 진행한 것과는 달리 하이브리드 QA 그리고 하이브리드 QA를 오픈 도메인 형태로 확장한 OTT QA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전까지 소개드린 부분을 오픈 도메인 형 세팅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과 패세지로 구성된 위키 커퍼스가 주어졌을 때 질문과 가장 관련 있는 테이블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질문과 플래튼된 테이블을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DPR을 학습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테이블 리트리버로부터 반환된 테이블에 속하는 각 로우별로 관련된 패세지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로우 패세지 링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로우 패세지 링커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총 20개의 로우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거의 OTTQA 데이터셋에 제안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을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BM25를 이용하여 로우에 속하는 셀 텍스트들과 관련된 상위 10개의 패세지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단순히 그냥 17, 18, 클리브랜드 0.9 텍스트만을 이용을 해서 반환된 이런 패세지들 중에 스코어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제 로우와 관련된 패세지를 반환을 하기 위해서 GPT-2를 활용을 했습니다. 테이블의 헤더와 로우 그리고 하이퍼링크 패세지 쌍으로 학습된 GPT-2를 이용해서 각 셀별로 어그멘트 쿼리를 생성을 합니다.
보시면은 생성된 어그먼트 쿼리가 단순한 그냥 셀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로우의 의미론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성된 쿼리를 BM25를 이용해서 좀 더 로우와 관련된 10개의 패세지를 반환을 하고, 그래서 총 20개의 패세지를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뭐 테이블 스플리터나 패세지 필터,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뭐 로우 리트리버, 그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논문이 AC 23년도에 억셉되긴 했지만 사실상 처음 공개된 거는 2021년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모델을 많이 안 두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하이브리드 QA와 OTT QA 모두 해당 데이터셋에서 공개한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서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고,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21년도 당시 2위보다 4% 더 성능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성능이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상 지금 성능만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유의미한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논문이 제안한 모듈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자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흐릿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을 리트리버 유닛 단위로 구분을 한 다음에 패세지 필터라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 패세지 필터는 로우와 로우에 연관된 패세지들을 함께 입력으로 구성을 하는 상황에서 좀 패세지들이 잘리게 되더라도 질문과 관련이 없는 패세지들이 잘릴 수 있도록 패세지의 순서를 질문과 관련도가 높은 순서대로 재조정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세지 필터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관련도가 높은 순서대로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왼쪽 셀에 연결된 패세지부터 순서대로 입력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로우 리트리버 단계에서는 이제 새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조금 수정한 멀티 로우 트레이닝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MIL을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대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서 익스트랙터 단계에서는 한번 클린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노이지한 데이터들에 대해 라벨링을 수행을 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하는 이 멀티스팬 트레이닝을 제안을 했고, 이 MST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가장 처음 등장한 정답 스팬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우 리트리버 피드백, 즉 정답이 등장한 모든 로우를 앤서 익스트랙터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우 리트리버로부터 반환된 탑 K개의 로우만을 앤서 익스트랙터의 인풋으로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RF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정답을 포함한 모든 로우를 그냥 앤서 익스트랙터의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인트 로우 스팬 리랭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 한 개의 로우만을 사용을 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개의 로우를 활용을 해서 이 상위 5개로부터 나온 로우로부터 나온 스코어, 그리고 이 각 로우에서 나온 정답 스팬의 스코어를 결합을 해서 리랭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조군으로는 그냥 상위 한 개의 로우로부터 정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패세지 필터 유무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EM과 F1 모두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논문에서 맨 처음에 패시지 필터를 추가했을 때의 목적은 이제 트렁케이션 될 때 중요한 정보가 잘리는 것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증 데이터셋 기준으로는 이제 PF를 적용을 했을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용했을 때 약 1에서 2%의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렁케이션을 진행한 후에도 정답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목적에 더불어 실제로 패시지 순서를 스코어대로 정렬을 했을 때 맨 마지막부터 이제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질문과 가장 관련 없는 패시지들이 트렁케이션 되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관련 없는 정보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큰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IL이 추가된 실험 결과도 보시면 성능 향상을 당연히 보였는데요. 즉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이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트리버에 대한 어블레이션도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패시지 필터링을 추가를 했을 때 그리고 MIL을 추가를 했을 때 각각 3%, 2%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우 리트리버 피드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RF를 추가했을 때가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성능 향상이 보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RF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가 정답을 포함한 모든 로우를 앤서 익스트랙터의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더 많지만 그만큼 노이지한 데이터도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RF를 추가할 경우에는 비록 학습 데이터는 더 줄어들지만 그만큼 학습에 방해가 되는 데이터들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도 이제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스팬 트레이닝 역시 추가했을 때가 더 성능 향상에 보임으로써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 단계였던 이 리랭커의 경우에 보시면 단순히 그냥 MST만을 추가하거나 또는 RSR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함께 추가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MST를 통해서 향상된 앤서 익스트랙터가 뽑는 그 정답 스팬에 대한 스코어가 실제 리랭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한 말이게도 이 MIT QA에서 제안한 이런 모든 모듈들은 굉장히 유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우 리트리버 단에서 그 노이즈를 완화하면서 리트리버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이제 앤서 익스트랙터의 입력으로 활용되는 이 로우들이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고 좀 더 정확한 로우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로우를 받으니까 이제 멀티스팬 트레이닝도 조금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앤서 익스트랙터 역시 성능 향상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리트리버와 앤서 익스트랙터의 스코어를 모두 활용하는 RSR도 결론적으로 가장 결합했을 때 큰 성능 향상을 보이는 굉장히 유기적인 구조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S3HQA 논문입니다. 이 S3HQA는 노이즈 라벨링 문제를 다루고도 있지만 다른 두 가지 논문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고
총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은 역시나 앞선 MIT QA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트리버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 라벨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문에 대한 정답이 여러 로우에서 등장하는 경우를 문제점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두세 번째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가진 모델이 바로 제가 3번째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MUGER2라는 모델입니다. 이 MUGER2는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서 멀티 그래뉴얼리티 에비던스 리트리벌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인데요. 이렇게 테이블과 패세지에 존재하는 여러 그래뉴얼리티별로 각각 에비던스를 리트리벌 해온 다음에 이제 에비던스 셀렉터라는 것을 통해서 정답을 테이블에서 낼지 패세지에서 낼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테이블에서 낼 경우에는 테이블 내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았던 셀을 정답으로 바로 도출하게 되고, 패세지에서 낼 경우에는 이 가장 스코어가 높았던 패세지를 가지고 이제 리더를 거쳐 정답을 찾게 되는데, 여기 리트리버 리더로 구분했을 때 리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선 MIT QA 모델과는 달리 텍스트와 테이블에 대해서 따로따로 리즈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테이블과 텍스트를 따로따로 리즈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둘이 가지는 정보를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런 스팬 익스트랙션 방식으로 학습되는 모델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카운트나 컴패리즌 같은 연산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각 문제점별로 하나하나씩 좀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트리버입니다. 이 S3HQA는 앞선 MIT QA가 리트리버 입력으로 텍스트와 테이블을 함께 입력으로 구성해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각각 텍스트별로, 패시지별로 따로따로 리트리버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 기반의 리트리버는 질문과 하나의 로우에 속한 셀들을 컨캣해서 입력을 구성을 하고, 패시지 기반의 리트리버는 질문과 패시지를 컨캣해서 입력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S3HQ의 논문에서도 패시지 필터라는 것을 추가했는데요. 앞선 MIT QA의 패시지 필터가 하나의 로우와 연관된 여러 패시지들의 순서를 재조정하는 역할이었던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이 여기서의 패시지 필터는 이 패시지 베이스드 리트리버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 패시지 베이스드 리트리버로부터 얻은 패시지별 스코어를 이용해서 로우 베이스드 리트리버에 입력되는 셀의 순서를 재정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 셀별로 특정한 패시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된 패시지들로부터 얻은 패시지별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 패시지 스코어가 높은 패시지에 연결된 셀의 순서가 더 앞에 올 수 있도록 재조정해서 로우 베이스드 리트리버의 학습에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로우 리트리버가 학습을 할 때 좀 더 정답과 관련이 있는 그런 셀들이 남게 되고, 잘리게 되더라도 정답과 관련이 없는 셀들이 잘리기 때문에 로우 베이스드 리트리버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MIT QA가
커리큘럼 러닝 방식으로 초반에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들로 학습을 수행을 하다가 초반에는 정답이 한 개인 데이터들로 학습을 수행을 하다가 점점점 정답이 2번 이상 등장하는 데이터의 학습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그러한 커리큘럼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 이 S3HQA는 아예 그냥 그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정답이 한 번만 등장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트리버를 1차적으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이용해 정답이 2번 이상 등장하는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진행을 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답이 2개 이상인 노이지한 데이터들을 학습할 땐 제가 앞선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드렸던 메이트에서 활용한 로스 펑션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메이트의 경우에는 셀 단위로 리트리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QZ가 전체 셀 중 정답을 포함한 셀들에 대한 확률 분포였다면 이 S3HQ의 경우에는 로우와 패시지 단위로 리트리버를 해오기 때문에 이게 셀이 아니라 로우나 패시지들에 대한 확률 분포다. 그런 좀 단위가 다르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 구현한 이 부분을 구현한 코드를 아래 가져와 봤는데 그 이진분류 모델의 아웃풋을 props로 두고 있고 만약에 이게 트레이닝 단계가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1로 라벨링 된 게 한 개가 아닐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라벨이 1인 데이터들에 대한 props만 모아가지고 소프트맥스를 거친 값으로 데이터의 라벨들을 재조정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셀렉터입니다. 앞선 MIT QA가 리트리버의 입력으로 텍스트와 테이블을 함께 구성해서 하나의 리트리버를 학습했던 것과는 반대로 S3HQA는 텍스트 그리고 테이블별로 별도의 리트리버를 학습을 했는데요. 하지만 리트리버 단에서는 따로따로 학습을 진행을 했지만 리더 단에서는 이제 2개의 리트리버로부터 반환된 결과를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지문 유형에 따라서 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구성을 해주고 있고 단순히 그냥 멀티홈만이 필요한 브릿지 유형의 경우에는 하나의 로 그리고 연결된 패세지를 입력으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컴패리즌이나 카운트 같이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지문 유형의 경우에는 여러 로 실험을 할 때는 3개의 로 그리고 연결된 패세지를 입력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한 번 더 프리딕션 스코어가 그 패세지 리트리버로부터 프리딕션 스코어가 낮은 패세지들을 좀 필터링 하는 과정을 추가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관련도가 높은 로우와 패세지로 구성된 이제 하이브리드 셀렉터의 아웃풋이자 이제 리즈너의 인풋을 반환을 하게 되면 이제 리즈닝 단계의 모델이 질문과 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덜 접하면서도 비교적 더 정확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셀렉터로부터 반환된 텍스트, 테이블, 에비던스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정답을 내는 단계입니다. 이전의 하이브리드 QA 대부분의 논문들이 스팬 익스트랙션 방식의 모델을 사용을 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 S3HQA에서는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바트 라지를 이용을 해서 질문과 에비던스들을 입력으로 받았을 때 정답을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렉시컬 어널리시스를 통해 찾아낸 질문의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2가지 스페셜 태그를 활용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스페셜 태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냥 그 질문과 에비던스와 함께 입력으로 구성을 해줬을 것 같은데 막상 코드를
보면은 그렇게 스페셜 토큰을 추가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 모델뿐만이 아니라 LLM 프롬프팅 제너레이터도 활용을 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오픈AI GPT 3.5를 이용하고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팅 방식 그리고 좀 더 리즈닝 과정을 함께 풀어 써주는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 방식 두 가지로 실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메인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3HQA는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논문을 공개할 당시에도 소타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가장 좋은 성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프롬프팅 관련해서도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제로샷이든 필샷이든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팅 방식을 사용을 할 때보다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을 적용을 했을 때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이게도 아직까지는 파인 튜닝한 모델에 비해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라벨링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LLM 프롬프팅 방식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파인 튜닝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리트리버에 대한 어블레이션 결과를 먼저 보시면 논문에서 제안한 패시지 필터나 리파인먼트 트레이닝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추가했을 때가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그냥 버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보다 디버타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패시지 필터의 역할은 이제 로우 베이스드 리트리버를 학습을 할 때 질문과 관련된 중요한 셀이 손실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고 이 리파인먼트 트레이닝은 데이터의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는 것인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QA 데이터 셋 그리고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서는 데이터의 노벨링, 데이터의 노이즈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질문과 관련 없는 패시지들, 텍스트 패시지 테이블들을 잘 필터링하고 질문과 관련 있는 패시지나 테이블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정답까지 도출했을 때의 어블레이션을 보시면 버트 라지를 활용한 스팬 익스트랙션 방식의 결과보다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을 하고 이 어떻게 했는지 모를 스페셜 태그를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단순히 그냥 각 모델로부터 반환된 리트리버 상위 한 개를 결과를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 여러 모델로부터의 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이 하이브리드 셀렉터의 비교 실험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렸던 두 가지 논문 간략히 요약하고 발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MIT QA 논문은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서 노이즈 라벨링 프로블럼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MIT QA가 2021년도에 처음 나왔던 만큼 성능은 23년도 기준 좋지 않지만 이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 있어서 성능 향상 그리고 모델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거의 메이트와 함께 최초로 다뤘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인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렸던 S3HQA는 노이즈 라벨링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이전 몇몇 모델들이 가지는 세 가지 한계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에 대해 소타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T5를 이용한 논문이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선 생성 모델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제 S3HQA에서 이 바트를 사용을 하고, 또 이 바트를 이용해서 카운트나 컴패리즌을 과 같은 뉴머리컬 리즈닝을 풀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QA 태스크에 있어서 LLM의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던 것이 의의가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